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우 사이언스TV의 정인선 강사입니다. 오늘은 연력학 제5번째 시간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연력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열에 대한 학문, 즉 열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너지다 라고 했고, 이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즉 열이 이동을 한다,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은 다 열은 에너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근데 열은 에너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또 뒤집어 보면 우리 역학에서는 에너지는 또 일을 할 수가 있다, 일은 곧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열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모두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줄이다 라고 하는 공통된 단위를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열은 에너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식에서부터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보다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요, 자, 연력학 제1법칙은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Q다라고 하는 것은요, 열량을 의미하고요. 델타 U다라고 하는 것은 U라고 하는 의미는 내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내부 에너지가 델타 값, 변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W다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을 의미합니다. 자, 외부의 한 일이다 라고 하니까 기체는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물체들을 주변으로 이렇게 밀어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 기체는 외부의 일을 했다, 무언가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열량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는 기체가 가진 열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체의 열량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고, 기체로부터 열량을 뺏어오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기체의 열량을 주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열량의 값이 플러스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체가 열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기체가 열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흡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자 반대로 기체로부터 열을 뺏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값을 가집니다. 그럼 기체는 열을 잃고 열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요. 기체가 자, 열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열을 방출했다, 발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을 잃지도 얻지도 않은 그러한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는 이 Q의 값이 0이다, 변화한 값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Q다라고 하는 값이 0이 될 때는요, 열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하느냐, 열이 차단되었다,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았다 라고 해서 단열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어들을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자, 어떠한 경우가 열을 흡수했고 열을 방출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흡열 과정이 일어났다라고 하시면, 아, Q라고 하는 값이 플러스가 되는구나. 발열이다라고 하면 Q라는 값이 마이너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델타 U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델타 U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내부 에너지라고 했고요. U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U는 우리 2분의 3 nRT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했었고요. 자, n몰의 기체가 갖는 내부의 에너지는 2분의 3 nRT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의 기체 분자가 갖는 에너지는 2분의 3 KT, 볼츠만 상수고요. 1몰을 가지면 2분의 3 RT, n몰의 기체의 분자가 갖는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델타 U, 내부 에너지가 델타, 변하고 있는 값을 찾으라라고 했으니까 델타를 이렇게 써보시면, 자, 이때 좌변의 U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변의 값도 변해야 되겠죠. 우변의 값은 2분의 3은 상수니까 변하지 않을 거고, n 몰수니까 변하지 않을 거고, r 기체 상수니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수는 바로 T,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U다라고 하는 값은 2분의 3 nR 델타 T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 증가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하시면 원래의 값보다 플러스 더 올랐다라고 하시면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느냐? 온도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U가 오른다는 것은 T가 오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요, 변화량이 마이너스, 아까 전보다 줄어들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 온도가 하강을 했다,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이 값도 0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것은 변화량이 없으니까 0이 되겠죠. 0이 된다는 것은 델타 T도 0이 된다. 즉 온도 변화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온도가 일정하다. 즉 어떤 상태냐?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증온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의미로서, 단어로서, 용어로서 접근할 수가 있겠네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 외부에 한 일 W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느냐? F의 델타 X, F다라고 하는 힘으로 X, 거리의 변화량, 즉 힘의 방향으로의 변화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써보시면 자, 기체는 힘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압력으로 표현을 많이 하니까 F를 압력으로 바꿔보시면 압력 P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S분의 F니까 바꿨으면 F는 P 곱하기 S로 바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P 곱하기 S니까 여기에 P 곱하기 S의 델타 X가 되겠죠. S는 단면적, X는 거리가 되니까 단면적 곱하기 거리, 우리는 뭐다? 부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W다라고 하는 값은 P에다가 V가 변화량이다. 델타 V,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P, 델타 V, 즉 부피가 늘어나야지만 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떠한 기체가 압력이 아무리 올라도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아무리 이렇게 힘을 주고 야, 나 일할 거야 막 이렇게 변하려고 한다 해도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외부에 있는 물체들을 밀어낼 수가 없겠죠. 자, 크기는 가만히 있는데 힘만 이렇게 막 준다고 해서 압력만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 해서 얘가 일을 더 잘하느냐? 전혀 아니겠죠. 무언가가 약한 힘으로라도 무언가를 밀어내야 무언가의 거리에 변화를 주어야 아, 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 변화량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즉 압력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부피 변화량이 있어야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P의 델타 V, 압력에다가 부피의 변화량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0의 값을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플러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플러스다. 그러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으니까 얘는 부피가 증가했다. 그럼 부피가 증가했다는 말을 두 글자로 하시면 우리는 팽창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체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거죠. 기체의 크기가 작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일을 해줘야지만 얘가 작아질 수가 있겠죠. 또 가만히 있는데 얘가 쑥 저절로 움직이지는 않겠죠. 자, 누군가가 꾹 눌러줘야 얘네들의 크기는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이 기체에게 일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기체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서 부피가 줄어들게 되니까 부피가 줄어들다를 두 글자로 하면 수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도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0이 된다는 것은 일이 외부로 하지도 않고 외부로부터 받지도 않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하느냐?
부피가 변하지 않는 상태, 정적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피가 일정하다, 부피가 정해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을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준 열량은 에너지,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외부의 일의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준 열량이 에너지와 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열은 에너지와 일과 같은 물리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열을 주면 무언가로는 무조건 변해야 된다. 즉, 전체적인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의 의미와 각각에서 나오는 단어들, 정확한 용어들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조금이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